그럼 선생님 두드러기도 비염처럼 면역이 약해져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두드러기가 굉장히 네. 심해도 면역 검사를 해보면 특별하게 안 나와요. 네네네. 알러지 검사를 해봐도 알러지가 전혀 네.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음식도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하는 네네네네. 거고. 하지만 두드러기는 네. 우리가 알러지 반응이긴 하지만 우리 인체가 어떤 물질을 알러지로 인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간에서 이를 해독하지 못했을 때, 즉 네. 우리 인체에 뭔가 독성 물질이 들어왔어. 네. 근데 이 간에서 이걸 해독하지 못했을 때 이 네. 물질들이 혈액을 떠다니면서 이 물질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면역계가 네네. 반응하는, 즉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아요. 아. 즉 라면을 먹으면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독소로 인식하는 거야. 따라서 이 독소가 몸속에 떠다니는 걸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장내 세균들이 또는 면역세포들이 작용해서 그 독소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일종의 알러지 반응이 아니라 독소를 처리하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입니다 라고 이해하는 게 더 맞죠. 그러면 술 먹고 두드러기 일어나는 거나 일반적인 음식을 먹고 두드러기 일어나는 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술을 먹고 두드러기가 오는 네네. 경우가 되게 많은 이유가 네. 간에서의 해독 기능이 네. 술이 들어오니까 다른 해독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네네. 따라서 술을 먹고 두드러기가 일어났다는 것은 네. 간에서 이 해독 기능이 너무 꽉 찬 거야. 그래서 다른 음식이 들어왔을 때는 이걸 해독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드러기가 네. 나타나거나 네. 또는 술 자체가 해독이 안 되면서 네. 2차 독성 물질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 물질들이 이 혈액을 떠다니면서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거죠. 네네. 그런데 만약에 나는 평소 때 먹던 음식이었는데 요새 두드러기가 올라와요 예. 라고 한다면 예.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어. 그럼 그 음식은 우리 인체 간으로 들어와서 해독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이걸 해독할 수 있었어. 예. 그래서 무독화 시켰단 말이야. 네. 근데 내 몸의 간의 상태가 되게 힘들어. 네. 이제까지 너무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었거나 또는 간이 너무 피곤해. 네. 아니면 간에 지방이 끼어 있어. 라고 네. 한다면 간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정상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어떤 물질이 들어와도 이걸 해독을 완벽하게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네. 독성 물질이 혈액에 떠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드러기가 일시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약간 만성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네. 그 사람의 현재 간의 상태가 사실은 조금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되어 네, 있습니다. 즉 해독 기능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해해야 하는 거죠. 네. 그게 아이들의 경우에도 특별하게 간 검사에 나오진 않더라도 네. 간의 기능이 좀 약해졌다라고 네.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 이 두드러기는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두드러기를 치료할 때는 그걸 자체를 가라앉기 위해서 네. 항히스타민제를 쓰는 경우가 네네네네.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영양제로 간 해독 영양소인 글루타치온을 써도 이 네네. 두드러기가 좋아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특히 네. 이런 글루타치온을 쓰면서는 인체에 독소가 되는 물질들을 최대한 배제해야겠죠. 네. 밀가루, 튀긴 거, 기름진 거, 인스턴트, 아이스크림 이런 모든 종류의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좀 차단하면서 인체의 간의 해독 기능을 올려줄 수 있는 글루타치온을 써주면 얼마 안 된 두드러기 정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죠. 네네네. 하지만 글루타치온을 먹었는데도 네. 이게 계속 두드러기가 올라와 라고 네. 한다면 지금 현재 간의 상태가 기능은 조화되어 있고 약간 열이 차여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거를 한방 과립으로 간의 기능을 올려주면서 열을 좀 완화시켜주고 네네. 그리고 다음적 분비를 좀 시켜주고 소화력을 올려서 음식을 잘 분해하게 해주면 네. 이런 두드러기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한방 가리부로만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급성 두드러기는 한방 가루약으로 금방 효과가 나는 거고 네네. 조금 만성적인 두드러기는 네.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열흘에서 한 달 정도 쓰면은 그 두드러기가 웬만하면 들어가는데 네. 만약에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썼는데도 예. 과립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간의 기능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글루타치온을 쓴다거나 한약으로 간 기능을 올리는 약을 좀 써가지고 좀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네네. 선생님, 근데 평소에는 괜찮다가 급체를 했는데 갑자기 두드러기가 확 일어나는 경우는 그거는 어떤 경우예요? 우리가 급체를 해서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네네. 경우라면 네. 위장의 기능이 딱 멈춰져 있고 이 네네. 근육이 긴장이 되죠. 네. 그러면 간의 기능도 딱 정체가 되거든요. 따라서 간의 기능이 정체되면서 그 간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두드러기가 올라올 수 있는 것이고 네네네. 그런 사람이 급체 이후에 몇 년 동안 두드러기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네네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한방 과립제로 이런 두드러기를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채기, 이 오래된 채기를 풀어줘야지만 이 사람은 두드러기를 고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의외로 두드러기가 잘 안 고쳐지는 사람은 급체한 이후에 그 위장 기능이 현격히 떨어진 사람 또는 급체 이후에 간의 기능이 현격히 약해진 사람의 경우에는 그 두드러기가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 채기를 풀어준다거나 위장 기능
기능 또는 간의 기능을 올려줘야지만 그 네. 사람은 치료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채기도 쉽게 보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마음적인 근원 중에 네네네. 채기라든지 우리 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몸을 쇠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조심해야 되죠. 네. 선생님, 그러면 음. 두드러기 환자 중에서 음. 치료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었어요? 한 분은 네. 정말 두드러기가 몇 년째 계속되어가지고 네네네. 나중에는 폐까지 부어오르면 호흡이 곤란해져서 응급실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몇 년 동안 두드러기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럴 때마다 병원을 가서 주사 맞고 가라앉히고 그러셨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폐로 와가지고 폐가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응급실에 가지고 굉장히 약을 강하게 맞으셨죠. 네네네네.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 두드러기가 너무 오래 진행되었고 지금 급성으로 폐까지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약으로 쓰는 게 조금 어려웠었죠. 네네. 그래도 그분은 이제 저를 믿고 한약을 드셔가지고 한 2달에서 3달 정도 지나니까 네네. 호흡도 안정이 되고 피부 두드러기도 완전히 나아가지고 저희도 고맙다고 하신 분도 있었고 또 한 분은 한 60대 남자분이신데 네.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신 분이셨어요. 네네네. 그리고 혈압이 있으셨고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셨고 네네. 각종 영양제를 다 드시고 계셨고 네. 그리고 지방간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당뇨는 없으셨고 네.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인체 간의 기능이 약해져 있긴 하지만 간의 찌꺼기 즉 지방이 끼어있기 때문에 간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했고 혈액 자체에도 이 고지혈증이 있어서 혈액 자체가 막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항상 독소가 100% 해독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 간의 지방을 좀 녹여주고 복부에 끼어있는 이런 지방도 사실 좀 녹여주면서 혈액을 깨끗하게 하면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치료가 거의 100일에서 한 넉 달 정도가 걸렸었죠. 근데 그래도 그렇게 치료한 후에 재발 없이 지금까지 한 3, 4년 이상을 아무 문제 없이 사시는 것이고. 네. 진짜 선생님 쉬운 질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 드물지만 묘기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묘기증이라는 게 이게 손으로 긁었을 때 그대로 손자국으로 네네네네. 올라오는 그런 질환 말하는 거죠. 네네. 네.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한 질환도 예전에 비해서 요새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묘기증이 있다고 네네네. 저한테 상담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묘기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게요.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